네, 2024년 고2 국어 모의고사 문학 파트의 43번에서 45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낯선 작품이라고 많이 느껴주셨을 거예요. 우리 이성복 시인 하면 보통 뭐 벼 이런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는데 꽃피는 시절이라고 미리 보고 들어간 학생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권정우의 저수지도 뭐 기본적인 공부에서 이렇게 다 접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시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시험 칠 때 요령이 이런 45번 같은 문제에 가나시에 대한 기본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읽고 나면 시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삶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공통점은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네요. 자, 가는 자연의 섭리에 따른 개화의 과정을 바탕으로 인고 죄송합니다. 인고와 희생이라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고, 자,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개화 뭐죠?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목을 한번 다시 보니까 꽃 피는 시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꽃 피는 걸 보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의 핵심은 인고, 고통을 참는다는 겁니다. 그죠? 희생은 자기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참고 자기를 버리는 그런 가치가 드러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사랑으로 품어내는 저수지의 모습을 통해 포용이라는 가치. 자, 본 것은 저수지네요. 저수지는 물을 담아두는 인공호수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많은 모습들이 담기는데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밀어내지 않고 품어낸다. 포용이라는 가치. 다 담아준다. 수용해준다. 그런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제목도 보니까 저수지입니다. 됐나요? 실 한번 봅시다. 가.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자, 이게 꽃피는 시절인데 나와 당신이 뭔지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죠?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 속을 헤매다 누군가 입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겉으로 봐서는 나가 당신에게, 사람과 사람이 화자가 청자에게 뭔가 말을 전달하고 있는데 당신은 추운 땅 속을 헤매다가 그 겨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죠? 겨울 속에 있다가 누군가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죠. 이 당신은 자기는 추운 곳에 있었지만 결국 자기를 보고 누군가가 웃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이렇게 아주 앞뒤 우리가 맥락 없이 해석해도 그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신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봄이 오면 오는 어떤 존재인데 부르지 않아도 뭐가 되면 봄이 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당신은 오는 존재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오는 존재라는 거죠. 당신이 올 때면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당신이 올 때면 봄이 되면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봄이 되면 새싹들이 그쵸 일어나죠. 그러니까 당신을 마치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묘합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 안 온 존재가 내 안에 있다. 당신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나 안에 있는 존재인데 꽃피는 봄이 오면 나 밖으로 나가는 존재인 것 같죠.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 터지고, 내 안에 있던 당신이 나가면 내가 지금 뭔가 희생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만 보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죠? 내 눈, 내기 거들난 몸뚱이 갈갈이 찢어지고 이제 당신이 나에게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너무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보죠. 아이 낳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 낳는 그 출산 고통이 너무 심하지만 너무 기쁨이기도 하죠. 뭐 입덧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시네요. 그죠? 벌컥벌컥 물사발 들이켜오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이제 너무 이렇게 큰 격한 감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그죠? 절편보다 희고, 절편은 그 떡 있죠, 떡. 그 하얗게 아무것도 안 넣은 떡. 그 떡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잎잎이 뱉어날 테지만,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을 잎잎이, 꽃잎이 떠오르고요. 왜냐하면 제목에 꽃피는 시절이 되어 있고요. 뱉어낸다. 그러면 꽃잎이 피는 걸 뱉어낸다고 하면 이 나는 그 꽃이 피는 나뭇가지, 그죠? 나무 이렇게 보여요, 그죠?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이 아득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갈 때, 이 세상으로 나갈 때, 내 안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나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 일을 할 것이 미리 걱정이 되어 아득하다, 혼미하다, 정신이 없다, 너무 마음이 뭐 황망하다, 그런 거죠.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 막막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람이라면 굳은 살가죽에 자기 불을 댕긴다는 건 엄청난 희생이고 좀 약간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인데,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 같습니다. 그렇죠. 불탄 살가죽.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이제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마치 진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앞뒤 봤을 때 자연의 섭리를 따른 개화의 과정으로 보고 인과 희생의 가치를 찾아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나무가 있는데 꽃의 어떤 인자가 이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꽃으로 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꽃을, 안에 있는 꽃을 꽃 밖으로 밀어낸다라고 보면 여기 살가죽이 굳은 살이 터져서 꽃이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꽃 개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많은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겨울일 때 이 꽃이 피게 되어 있는 생명의 기운은 어디 있었더라? 그쵸? 추운 땅속을 헤매다. 언제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이 꽃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꽃을 보고 아름다워서 웃죠. 그러니까는 누군가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그리고 부르지 않아도 섭리에서 오고 지금은 내 안에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 나무에 또는 외피 등글은 이 꽃을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게 뭔가 태어날 것 같은 걸 이제 나는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한다는 것을 마치 엄마가 아이 태동을 느끼듯이 느끼는 겁니다. 안에서 꽃이 피려고 한다는 걸. 근데 이제 이 꽃이 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나는 희생하고 힘들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희생을 견뎌내야 또는 사실은 또 꽃이 이렇게 나가고 나면 꽃잎이 나중에 떨어지죠. 그죠? 꽃잎이 떨어집니다. 나무와 또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으니까 보낼 일이, 일단 자기 몸 밖으로 보낼 일이 아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붉은 꽃의 이미지를 막 아기를 뚫고 나올 때를 뭐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죠.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리. 그렇죠. 이제 자기 딱딱한 외피를 이제 태워서 나오는 것처럼 불을 댕겼다라고 이제 꽃이 피는 과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놀라운 관찰이고 놀라운 성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꽃이 핀다는 개화의 과정은 누군가의 인고와 희생이 뒤따르고, 그래서 개화를 보면 이 세상은 뭐 미소를 짓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화된 결과만 많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름답다고 사진 찍고 하지만, 사실은 나무 입장에서는 인고와 희생을 이렇게 치러서 꽃이 핀다. 그게 이제 꽃 피는 시절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되었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을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다. 누가요? 저수지가요. 그런 말 같죠? 모난 돌멩이라고 모난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검은 돌멩이라고 검은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자, 이건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이제 골을 파서 호수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죠. 여기 하늘도 있고, 해도 있고, 여기 나무들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누가 여기 돌멩이를 탱 던진다는 거죠. 그죠? 그 이제 모난 돌멩이 여기 가면 저수지 입장에서는 여기 뭐죠? 이게 팍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죠? 모난 돌멩이 또는 검은 돌멩이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것이 저수지에 와도 그 저수지의 반응은 뭡니까?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파문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뭐가 났다고 파문이 모나지도 않고 시꺼먼 돌이 왔다고 해서 이 물을 또 검게 하지도 않고 파문은 이제 물결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돌 던지면 동심원으로 퍼지는 거 있죠, 그죠?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났다고 모나게, 검다고 검게 대응하지 않는다, 그죠? 자기의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준다는 거죠. 산이고 구름이고 물가에 늘어선 나무며 나는 새까지 겹쳐서 들어가도 어느 것 하나 상처 입지 않는다. 자, 이게 놀라운 재미입니다. 자, 여기에 구름이 떠 있다가 이렇게 새가 날아가요. 그렇죠? 새가 날아가요. 그러면 이 어디에 저수지에 구름도 비치고 새도 비치는데 이게 사실 겹쳐서 이렇게 동시에 비치면 사실 둘이 부딪힌 거잖아. 저수지 안에서는 그림상으로. 그런데 누구도 구름도 새도 상처를 안 입는다. 그러니까 이 저수지에 그 대비추는 그 모습 또는 저수지 표면의 세계에서는 누구도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은 쉴 새 없이 넘어가는 수면 위의 줄거리를 다시 읽기는 하는 건지. 자, 여기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물결이 계속 일죠.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나요? 줄거리라고. 뭔가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보는 거죠. 저수를 생명체로 보고. 근데 바람은 자기가 지나가면서 줄거리 대응으로 생기는 건데 그 의미를 알고나 갈까, 읽고나 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무심히 지나가도 그 저수지는 수많은 줄글로 뭔가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뭐 자기는 알까 모를까 다시 저수지로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섬세하게 대응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 심지어 사실 여기에 이 하늘이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어떤 사물이고 존재인데도 이 작은 저수지가 넘치지 않는다. 그래서 바닥이 깊고도 높다라는 아주 그 놀라운 통찰을 해내는 거죠. 됐나요? 저수지의 특성을 보고 관찰하고 저수지에서 어떤 가치, 포용이란 가치 다 담아낸다 이런 이야기죠. 됐을까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3번에 가나의 공통점 1번 이거 올려야겠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긴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시 이론이죠. 이건 뭐 뒷부분 확인하면 되죠. 그렇죠? 꽃피는 시절의 당신 명사로 끝났네요. 자, 근데 나에는 서술어로 끝났죠. 중간에 봐도 다 서술어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만 해당된다? 가에만 해당되겠죠. 가에. 1번은 가에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한다. 시에서 구체적인 청자는 너 아니면 보통 당신이죠. 그죠? 그래서 당신 딱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꽃을 당신으로 청자로 인격화해서 표현한 건데 지금 저수지에서는 청자가 보이지 않죠.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43번의 2번도 가만 해당됩니다. 가만. 그 다음에 3번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식 드낸다. 반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반어는 없었는데 지금 뭐 깊고도 높다 이런 거는 역설이 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그 반어는 아닙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상처 입지 않는다도 실제 입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반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에도 없고 나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하강적 이미지는 뭔가 떨어지는 거죠. 꽃잎이 떨어진다거나 비가 떨어진다거나, 그렇죠? 뭐 흙이 떨어진다거나 하관 같은데, 그죠?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으면 하강의 이미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이 꽃잎 떨어지는 이야기는 미리 그러니까는
그 이유까지 꽃이 피고 난 이유까지 생각한 거지. 실제로 꽃잎의 하강 이미지가 나타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가나 모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유사한 통사 구조. 유사한 통사 구조 이렇게 있네요. 나는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었을까? 뭐일 겁니다. 해설서는 그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험 풀다가 보면 빨리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그죠? 네. 뭐 쉽고 뭐 쉽고 쉽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사 구조. 그 다음에 뭐일 겁니다. 가 있다고 하는데 를 듭니다. 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찾기 좀 어렵겠어요. 그죠? 다시 보니까 그렇네요. 불댕길 일, 관형사형, 어미, 뭐을 하고 그 상대 높임법에서 마지막 습니다체로 끝납니다. 그죠? 태어날 일, 이거는 이제 관형사형 죄송합니다. 관형사형 의미가 아니고 그냥 명사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의문적으로 마지막이 리얼이고 습니다. 그쵸? 이렇게 지금 두 번 정도 보이고, 여기도 요거는 이제 고개를 읍니다. 있네요. 그죠? 숨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조금 이게 짝이 딱딱 맞는 건 아니어가지고 뭐을 겁니다. 이런 뭐을 씁니다. 이렇게 유사한 동사 구조 그것도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저수지엔 조금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그죠? 대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바로 확인되죠. 그래서 5번에 유사한 동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한다는 가에는 뭐가 있었고,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있었고, 뭐을 뭐 또는 뭐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그 구조가 있어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에 나와 당신의 관계. 나는 개화에서 나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또는 꽃이 피기 직전에 그 나무 껍질, 왜 피라고 해설서는 해놨습니다. 당신은 이제 필 꽃이죠. 그 관계를 이제 시구와 한번 대응시켜 보라는 겁니다. 기억에는 나가 당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자, 볼까요? 누군가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죠. 누가요? 당신이. 이걸 누가 인식한다? 나가 그렇게 당신을 표현하는 거니까 나는 꽃을 이렇게 긍정적 웃음이 되려고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가 드러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네 연애는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당신의 안타까움이 드러났다. 이 2번의 뜻을 잘 보셔야 돼요. 당신이 나를 인지 못해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 이 뜻입니다. 이 2번의 뜻은. 자, 근데 여기 볼까요?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 꽃은 지금 여기가 나무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 태어나려고 한다. 그 뜻이죠.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그래서 나는 당신이 참 안타깝고 서운하다. 그런 게 있나요? 또는 이 당신이, 이 꽃이 나를 알지 못해가지고 이 당신이 안타까워하는 게 있나요? 없죠. 지금 2번 다시 보세요. 나를 인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꽃이, 아까 제가 잘못 끊어서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 꽃이 이 나무를 인식하지 못해서 꽃이 안타까워하는가, 그 말이네요. 그죠? 예. 그거 아니죠 지금. 그죠? 예. 지금 당신은 나를 그냥 알지 못하고, 이게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이게 뭔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나는 나가고 싶어 그거밖에 없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지
이 지금 꽃의 어떤 가능성, 꽃이 될 어떤 존재들이 이 나무를 몰라서 참 안타깝네라고 꽃이 그걸 인식하는 부분이 드러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이 좀 복잡해졌지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고요. 3번 디귿에는 나가 당신 때문에 느끼게 하는 다양한 심정이 나타나 있다. 나는 이제 당신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다양한 심정 또는 감정, 정서 맞는 말입니다. 4번 리얼에는 당신을 보낼 일에 대한 나의 막연함이 드러나 있다. 나는 아직 만약 당신이 지금 나오려고만 하는데 당신이 나가고 나면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이제 나중에 이별할 일이 너무 아득하다라고 해서 지금 그 막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고민해봤어요. 아득하다가 막연함으로 표현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보면 이 막연함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마 여러분 해설에서 보신 분은 아시죠?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 이 뜻입니다. 아득함이라고 나와요. 갈피를 못 잡아서 아득함을 막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평소 우리가 쓰는 막연함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혹시 오답을 하신 학생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2번은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쉬운 건데 그 이제 요걸 찾지 못한 상태에서 4번을 보았을 때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평소 우리 막연하다 이런 거하고 아득하다 네가 갈 일이 내가 아득하다 이런 말하고 이게 조금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미음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자, 아주 작은 꽃잎이 이제 끝까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 나에게서 벗어나려 애쓰는 당신. 그러니까 사실 꽃이 피려느니 지금 나에게서 벗어나려 애쓰는 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 됐죠? 그래서 5번도 맞고 4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은 우리 보기를 미리 한번 봤죠. 그래서 가는 이런 내용이야. 임구와 희생. 나는 포용에 대한 이야기야. 그랬을 때 1번 가에서 추운 땅속을 헤매다 부르지 않아도 온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 맞죠. 그런데 희생을 표현한 것이겠군. 즉 꽃이 피는 게 그 꽃의 희생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사실은 누구의 희생이 보이죠? 나뭇가지, 외피, 등글, 딱딱한 나무의 몸체가 찢어져야 꽃이 나오니까 그걸 희생이라고 보는 거지. 지금 꽃 자체가 그렇게 섭리에 따라 오는 것 그걸 희생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답이 찾아지고요. 그 다음 가에서 굳은 살가죽에 불을 댕길 일은 꽃을 피우는 순간에 그죠 마지막이고 예, 꽃의 이제 붉은색을 뭐랄까 발상으로 해서 이걸 불을 댕긴다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뭐 합니까? 꽃이 나오면 여기 살이 찢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희생, 고통 뭐 괜찮죠. 그 다음에 저수지입니다. 3번 나에서 모난 돌멩이나 검은 돌멩이를 모난 파문, 검은 파문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품는 다른 말로 포용하는 또는 수용하는 그죠? 예. 모습을 표현한 거죠. 주제 맞죠, 그죠? 4번 나에서 저수지가 하늘까지 넘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수지의 넓은 포용 범위. 뭐 저수지가 큰 저수지도 있지만 어쨌든 하늘보다는 작을 텐데 그 큰 하늘까지 담아내니까 담아내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소리죠. 그럼 5번 가에서 내 안에서 꽃을 뱉어내는 과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안에서 꽃이 뱉어진다라고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꽃이 피는 과정을 나에서는 자기 안으로 주변의 존재가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는 저수지에 어떤 사물들이 비치는 것을 이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로 깨달음을 얻은 거 맞죠? 그러니까 5번은 두 시를 다 제대로 해석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꽃피는 시절 저수지 해설 마치겠습니다.